자, 그럼 봅시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어, 7 우리 페이지로 보면은 지금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거기 163페이지, 그 다음에 164페이지 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7-7이니까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간 계산을 해서 95%의 신뢰성 구간을 정리하면 이렇게 수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추정된 구간을 정규분포상의 표현을 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L 부분과 그 다음에 U 부분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평균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뢰성 수준이 95% 이하의 추정한 모집단 평균의 신뢰 구간이 L과 U로 표현이 되고, 이거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신뢰성 크기가 95% 이하로 추정한 결과, 요 확률에 대한, 이 확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확률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을 사용을 해서 추정 구간 L과 U에 대한 구간을 결국은 이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고, 그죠? 이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고, 이 포함을 하게 되고, 이 평균의 신뢰성이, 믿음의 신뢰성이 이제 95%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썼을 때는 확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간 추정인 경우는 이제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신뢰성 내부에 신뢰성이라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L하고 U 사이에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고, 이 평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의 값은 결국은 이 평균의 신뢰성은 95% 정도의 믿음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참고로 좀 설명을 다시 해놨는데요. 신뢰성 95%의 신뢰 수준이 95%인 신뢰 구간은 모집단 평균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모집단 평균을 포함을 하죠. 포함을 하고 믿음의 정도는 95%다 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를 조사해서 100개의 기관에 조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모든 기관이 다 똑같다고 보고, 100개의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100개의 표본 평균 값이 계산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살표들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뭐 총 몇 가지냐면 X1에서부터 X 100개, 좀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죠. 다 틀리겠죠. 그러면 이 구간들이 결국은 그 구간 폭은 존재하겠죠. 그죠? 폭은 있을 거고요. 그 폭은 이걸로 이제 다 같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표본 평균이 다 달라지죠. 평균이 여기고 여기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평균은 달라지지만 요 범위 95%의 신뢰성 구간에 이제 모집단의 평균들이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벗어날 수도 있죠. 완전히 얘처럼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요 신뢰 수준이 95% 내에 구간에 있는 요 100개의 신뢰 구간 중에 결국은 이제 그 95개의 100개 중에 95개가 모집단 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 결국은 추정된 구간 L과 U 사이에 모집단 평균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모집단 평균은 믿음의 정도가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애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ZL하고 U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신뢰 수준이 95% 정도. 다시 숫자로 따지면 95개 정도. 100개 중에 95개 정도는 그 안에 존재할 거다. 이제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얘는 믿음의 정도가 95%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66페이지 예제 7-1입니다. 자, 7-1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이거 지금 왜 두 개가 다 날라가지? 여기 이 그림하고 따로인데. 잠깐만요. 안 되네요. 이거 밑에하고 위에하고 다른 건데. 그럼 됐다. 자, 볼게요.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신뢰 수준은 95%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월 평균 생활비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 전국의 대학생에 대한 1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제 월 평균의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25만원 정도 되더라. 이 모집단들의 표준 편차는 10만원이고요. 월 평균 생활비에 비해서 95%의 신뢰성 구간을,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전에 수식들을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뭐 책으로 보면은 지금 식 7-4 그 다음에 7-5 164페이지 165페이지 있습니다. 7-4 7-5 자, 그 수식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n은 몇 개요? 총 10개, 100개를 모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25만원이래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10만원이고요. 이때 이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성이 95%의 신뢰도 구간이 그럼 어디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의 이제 7-5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돼요. 그죠? 표본 평균 넣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넣고요. 그 다음에 수 n 넣고요. 그러면 신뢰 구간에 대입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뚜둑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평균 생활비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은 23만원에서 26만원 사이가 된답니다. 95% 정도가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도는 이제 95% 정도 된다고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67페이지에 설명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방송국에서 우리 TV나 이런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송국, 그러니까 뭐 방송사나 아니면 신문사에서 우리 유권자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투표를 할 때, 투표의 이제 후보자 지지율을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발표하냐면, 이제 A 후보는 28%, B 후보는 30%, C 후보는 15%,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95%의 신뢰 수준으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다. 뭐 이런 용어들을 써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요 지지율에 대한 신뢰 수준은 격으로 이제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계산된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실성이나 정확성을 따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위에 발표한 거를 보면 조사를 100번을 실시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번을 했다라고 하고, 그 가정하에 우리가 95번은 A 후보가 A 후보가 A 후보의 지지율이 있을 거고요. 지지율이 대략 한 25%에서 이제 31% 정도, 28%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 다음에 B 후보인 경우는 27%에서 33%의 범위를 들어가겠죠. 30%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그리고 C 후보에 대해서는 뭐예요? 15%에서 밑으로는 12%, 위로는 18%가 되겠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였으니까. 그래서 그 범위가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후보와 B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를 보면 2% 차이 나잖아요. 여기서 보면, 포인트로 보면. 근데 표본 오차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내에 이제 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후보가 앞선다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오차 범위로 보면. 그러니까 요 포인트 차이로 보면은 누가 우세일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표본 오차의 크기는 결국은 이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냥 나와 있는 그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후보가 이제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표본 오차의 크기는 결국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표본 오차에 대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참고고요. 앞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모집단 평균에 대한 95%와 99%의 신뢰 구간을 어떻게 그럼 따지느냐. 95%인 경우는 지금 앞전에 우리가 다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99%의 신뢰성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168페이지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0.99가 되겠죠. 범위도 얘값보다는 얘가 더 늘어났습니다. Z값이. Z값도 값을 넣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바꿨더니 똑같더라 이렇게. 여기에 이제 0.196만 바꾸면 됩니다. 이걸로. 그래서
얘는 이제 평균이 99%의 신뢰성을 갖는 거죠. 아주 더 높네요. 그죠? 거의 오차가 이제 1% 정도 때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9%냐, 95%냐, 이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2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99%로 계산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고요. 99%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99%의 신뢰도를 갖고 있고 그 구간은 이렇게 되고요. 더 늘어났죠? 범위가? 얘보다는 95%의 신뢰 구간은 이거였는데 99%의 신뢰도는 더 늘어났어요. 구간이. 알겠죠?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려면 구간을 더 늘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알파에 초점을 둔 신뢰 구간을 이제 추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우리가 신뢰 수준을 따질 때 오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뢰 수준이 1-알파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설명을 이제 우리가 했고요. 이 신뢰 수준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에 초점을 두고 신뢰 구간을 우리가 설명한다 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0.05%의 신뢰 수준, 즉 다시 말하면 95%의 신뢰 수준을 갖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0.05에 대한 위치하고 면적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분포상에 이제 표현을 했던 얘를 이제 내용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신뢰 수준이 95%로 계산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파 값에 대한 그 계산 구간을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거죠. 7의 4는 신뢰 구간이었고요. 그죠? 이거는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신뢰 수준으로 보면 요 신뢰 수준 값을 곱한 거죠. 이렇게 곱했더니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되더라. 요게 이제 Z가 이제 계산돼서 나온 값이고요. 나머지 똑같은데 요 값을 이걸로 바꾼 거죠. 그죠? Z 이걸로.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표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 표본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에 결국은 표본 오차의 크기는 얼마나 줄어들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뢰 수준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모집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결국은 이제 모집단의 평균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밑에 식과 같이 표현한다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표준 오차 혹은 이제 오차의 한계, 그러니까 표본 오차 또는 이제 오차 한계라고 하는 요 값이 이제 있을 텐데 이 값은 결국은 신뢰 수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표본 오차의 크기는 결국은 표준 오차에 대한 그러니까 표준 오차인 이 표준 오차인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n값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요 오차값이 크기가 변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오차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이 이게 루트 n분의 1이니까 n이 100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00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1000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몇이에요? 값이 0.1, 0.05, 0.01 더 줄어들고 있죠. 계속. 그죠? 그만큼 그 오차 범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 수준의 정도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지고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한번 본 거죠. 별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는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이제 구간 추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구간 추정에서는 결국은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분포를 밑에와 같이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때도요.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 따르는 경우하고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전에는 표가 어디 갔죠? 표 갖다 봅시다. 네, 이렇게 됐죠. 그죠? 요 값이 다르죠. 뒤에는 이제 S로 표현한 거고요. 그죠?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S로 표현했고요. 이 경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고요. 아까는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에 기준을 둬서 따진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편차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 표면의 크기가 이제 30보다 작은 경우에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없고, 이때는 뭘 쓴다고요? 작을 경우에는 정규 모집단의 두 가지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와 따르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자유도를 가지고 따진다. 그게 이제 T 분포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결국은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대처해서 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계산했더니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되더라. T 분포하고 그 다음에 S 표본의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우리가 신뢰 수준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모집단 그러면 이제 그 경우를 한번 이제 풀어보자. 그래서 예제 7-3번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7번의 3은 결국은 n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175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래요. 표본의 표준 편차가 15일 때 모집단 평균에 대한 신뢰도가 95%의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T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신뢰 구간이 95%에 대한 신뢰 수준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2단계로. 자, 그래서 이제 T값을 이제 T 분포도를 이용해서 찾아보자 이거죠. 프록 2에 있습니다. 뒤에 잠깐 언급이 나오니까 프록 2에 T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T값의 자유도가 n-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이라 했잖아요. 10번이라 했으니까 결국은 자유도는 10-1이에요. 9가 되겠죠. 자, 이제 자유도는 n값이 아까 10이라 했으니까 자유도는 10-1이니까 이제 9가 될 거고요. 자유도는. 그리고 알파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하는데 이 알파 값 T 분포표에서 T 값과 알파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 이 꼬리 부분 있죠? 꼬리 부분의 면적이 이제 T 값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분포하고 R 값을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는 두 개를 나눠서 내가 95%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범위를 정해서 자른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범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5%의 범위는 0.05다. 그게 이제 여기죠. 알파값 중심이. 그리고 양쪽 꼬리를 2분의 1로 나눈 부분에 해당한다. 이게 95%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알파값이 결국은 요 범위 내에 존재하는 부분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0.025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0.025인지. 자, 9고요. 자, 아까 있죠. 자유도가 10-9였으니까 10-1이었으니까 9잖아요. 9. 그리고 얘가 만나는 시점이 2.262에요. 그리고 0.025 범위가 그게 만나는 점이 여기 이 값이에요. 2.262. 그러니까 T값이 2.262라는 거죠. 마이너스 2.262 플러스 2.262 됐죠? 그래서 표면의 크기가 n이고 자유도가 9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은 0.025가 일치하는 곳에 T값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을 갖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1단계는 이제 요 값을 찾았으니까 T 값을 찾았으니까 그죠? 신뢰 수준이 이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t는 175, 그 다음에 이 t 값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s는 15였죠? s가 15였고요. 그 다음 n은 10, 그죠? 10.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간을 구했더니 95%의 신뢰 구간은 164.27, 185.73 범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T값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신뢰 수준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